창밖으로 뉘엿뉘엿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끝에 남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 화려했던 젊음의 성취도, 치열했던 생존의 기록도 아닌 결국은 누군가의 체온이 담긴 손길과 나를 향해 웃어주던 그 따뜻한 눈빛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욕망도, 설렘도,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도 마땅히 사그라들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내고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으면 이제는 그저 조용히 뒷방으로 물러나 남은 생을 정리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주름진 피부 아래 흐르는 피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온기를 갈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부끄러워해야 할 일일까요? 40해를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살던 이가 떠나고 난 뒤 집안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제 몫의 삶을 사느라 바쁘고 가끔 들려오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에는 어머니, 이제 건강만 챙기며 편히 계세요라는 당부뿐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얼마나 가혹한 고립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 소리를 대화 삼아 저녁을 보내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외로움은 뼈마디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처럼 더욱 시리고 아리게 다가오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동네 창피하게. 자식들 체면도 생각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혹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자책하며 이불 속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켜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 위해 그 모진 세월을 견뎌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생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야 나의 행복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가두려 하시나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온 세월 뒤에 가려져 있던 나라는 한 여자, 한 인간의 마음을 이제는 좀 안아주어도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데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70이 넘고 80이 되어도 우리 안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걸음을 멈추는 그 가녀린 감수성도 늦은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에 눈시울을 붉히는 순수함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상이 정해놓은 노인이라는 틀에 억지로 자신을 구겨 넣으며 무뎌진 척 연기해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년의 지혜는 자신을 부정하고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가장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남겨진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보듬어주는 용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와 우연히 손을 맞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찰나의 온기, 오늘 하루 어땠느냐는 다정한 물음,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은 결코 주책스러운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있다는 가장 고귀하고도 엄연한 증거입니다. 어느 이름 모를 할머니의 고백이 가슴을 울립니다. 평생 혈압약과 당뇨약으로 버티던 지루한 하루가 노인정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의 온일.
옷 색깔이 참 고우시네요 라는 투박한 칭찬 한마디에 마법처럼 밝아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약통부터 찾던 거친 손이 이제는 혹시라도 와 있을지 모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려 휴대폰을 먼저 더듬게 되었다는 그 수줍은 고백은 그 어떤 명의가 지어준 보약보다도 할머니를 건강하고 생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는 증명된 사실입니다.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고 따뜻한 신체적 온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샘솟습니다. 이것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며 우울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올립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유의가 아니라 어쩌면 노년의 생존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생명의 온기인 셈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애썼고 남편이나 아내의 보조자로 묵묵히 자리를 지켰으며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의 꿈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와 이제야 비로소 오롯이 혼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나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족쇄가 우리를 옥죄려 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우아한 노년을 강요하지만 그 우아함의 이면에는 철저한 자기 절제와 감정의 거세가 숨어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을 망측하다고 치부하는 시선은 마치 우리에게 더 이상 뜨거운 심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선고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진다고 해서 나무의 생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쇠락해 갈지언정 우리 영혼의 깊이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단단합니다. 그 풍요로운 영혼이 누군가와 만나 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의 섭리입니다. 외로움은 결코 익숙해지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텅 빈 집에서 깨어나 차가운 공기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존재의 상실감을 느낍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사람 목소리를 그리워하며 의미 없는 광고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 심정을 누가 알까요? 자식들은 가끔 찾아와 용돈을 쥐어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오늘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을 챙기라는 사소한 걱정 한마디, 어제 본 드라마 주인공이 참 가였더라는 사소한 감상의 공유, 그리고 잠들기 전 잘 자라는 따스한 인사.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런 온기를 갈망하는 것이 왜 주책으로 비쳐야 합니까? 우리는 그저 끝까지 사람이고 싶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기억되고 싶고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을 뿐입니다. 노년의 연애는 젊은이들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불꽃 튀는 질투나 소유욕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연민과 이해가 더 큽니다.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서로가 알기에 굽은 등과 투박한 손마디가 얼마나 숭고한지 알기에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수천 마디의 대화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 힘들었겠구려. 당신도 참 잘 살아왔소. 이런 무언의 위로는 오직 같은 시대를 관통해온 동반자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황혼의 사랑은 그래서 더 애틋하고 절절합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과 이 온기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진실하게 대하고 더 아낌없이 마음을 주려 합니다.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혀 마음을 접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행복을 빌면서도 정작 부모님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안해합니다. 유산 문제나 주변의 시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저에는 부모님을 오직 부모로만 보려는 이기심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이기 이전에 우리는 한 사람의 남자이고 여자였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났듯 우리에게도 남겨진 우리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의 효도는 부모의 외로움을 완벽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역이 다른 온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분들에게도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도 이제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며 남은 생을 웃으며 보내고 싶다고. 그것이 내가 나에게 주는 마지막 상이자 너희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말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거울을 보며 흰머리가 늘었다고 한탄하기보다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내가 살아온 지혜가 담겨 있다고 믿으십시오. 깊어진 주름살은 내가 그만큼 많이 웃고 울며 삶을 정면으로 마주해 왔다는 훈장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가꾸는 일은 결코 허영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스카프를 두르고 예쁜 립스틱을 바르고 가벼운 화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사랑도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온기도 내 안으로 스며들 자리가 생깁니다. 사랑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100살이 되어도 가슴 떨리는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두느냐 닫아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무덤으로 몰아넣는 말입니다. 이 나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보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만 그 속살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누군가의 곁에서 잠들고 싶은 그 지극히 인간적인 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길고 누군가는 조금 더 짧을 뿐입니다. 그 짧은 소풍 같은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남의 눈치 보느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남은 시간은 오직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당신의 거친 손을 잡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진정한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저무는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붉고 강렬합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밤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그 찬란한 노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둠이 오기 전 당신의 삶을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이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그 노을을 바라보며 참 좋은 하루였소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인생은
완벽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부디 외로움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정과 온기가 흐르는 세상으로 당신을 인도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노을 앞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포개며 서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지나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물만 봐도 배부르던 그 치열했던 중년의 고개를 넘어 이제야 겨우 숨을 돌리려니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갈 곳을 잃어버린 듯 공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허함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온기를 채우기 위해 잠시 비워둔 그릇이라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노년의 사랑과 정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자꾸만 육체적인 쇠락이나 물질적인 조건을 들이대며 우리를 위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정은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영혼의 공명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열정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갈구하는 정은 가을 햇살 아래 익어가는 과실처럼 은은하고 달콤한 위로입니다.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누구에게라도 전화를 걸어 비가 오니 마음이 적적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압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였을지 모르나 지금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 깊은 수렁과도 같습니다.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것은 거창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지 잡수셨어요? 라는 투박한 안부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온종일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혹시라도 올지 모를 연락에 가슴을 졸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찌 주책이고 부끄러움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여전히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는 증거이며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정의 씨앗인 것을요. 때로는 자식들의 시선이 우리를 가둡니다. 어머니, 이제 다 늙어서 남사스럽게 왜 그러세요? 그 말 속에 담긴 자식들의 걱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들은 모릅니다.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처절한 고독을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식의 효도는 부모의 빈 침대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 다시 웃음을 찾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그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부모를 둔 자식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져야 그 행복이 물결처럼 번져 자식들에게도 가닿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합니다. 지금 우리의 계절은 차가운 겨울을 앞둔 늦가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을산이 그 어느 때보다 붉게 타오르는 이유는 곧 다가올 추위를 알기에 제 안의 모든 생명력을 잎새 끝까지 밀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겨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인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에 만나는 인연은 서로의 장단점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고맙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굽은 허리를 서로 받쳐주고 침침해진 눈을 대신해 길을 읽어주는 그
평등하고도 숭고한 동행. 그것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한 가장 아름다운 소풍길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 또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더 큰 효능을 발휘하는 것은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상대가 있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수명도 훨씬 길다고 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몸의 병도 달아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사람에게 예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정갈하게 몸을 씻는 행위 자체가 우리 몸의 세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생명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노인정으로, 공원으로 혹은 작은 동호회로 나가십시오. 거기서 만나는 수많은 정들이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물들일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그때 더 성공할 걸이 아니라 그때 더 사랑할 걸, 그때 더 마음껏 정을 줄 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체면 때문에, 나이 때문에, 자식들 눈치 때문에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이제는 과감히 풀어헤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거울 속의 당신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동안 남의 눈치 보느라 너를 너무 외롭게 했구나. 미안하다라고요. 그리고 약속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게 해주마라고 말입니다. 밤하늘의 달이 기우는 것은 사라지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차오르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인생 또한 지금 잠시 기운 듯 보여도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보름달처럼 풍성한 인연의 빛으로 다시 차오를 수 있습니다. 주름진 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손은 이 세상을 일궈온 거룩한 손입니다. 그 손을 잡아줄 따뜻한 다른 손을 찾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다시 18소년이 되고 소녀가 될 것입니다. 시간은 거스를 수 없지만 마음은 언제든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낭독의 마무리를 지으며 여러분께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살아있으십시오. 그저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그리워하고 마음껏 사랑하며 치열하게 살아있으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연인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진 시선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누군가와 정을 나누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의 그 미소가 세상을 더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모든 순간순간을 사랑과 정으로 촘촘히 채워나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여정이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가슴 속에 식지 않는 정이 언제나 불꽃처럼 살아 숨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행복해지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